네, 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검찰 검난, 검찰 내전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한번 그걸 좀 다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상갓집에서 있었던 검찰 간부끼리 충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도에 따르면 양석조 대검 연구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기소를 반대하는 자기 상관인 반부패 강력부장 심재철 씨한테 상갓집에 가서 조문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대들었다 이름을 부르면서 야 심재철 뭐 어쩌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부르고 나서 뭐라고 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심야의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사미사도 하지 않을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쳤다라고 하면서 이 양 부장을 질타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양 부장이 잘못했습니까? 심 검사장이 잘못했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잘했습니까? 네. 상갓집 추태 술 먹고 왜 이러느냐 장관이.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추미애 장관 추태 사건 하나 말씀드릴까요? 다 아는 사건입니다. 너무 유명해가지고. 이게 몇 년도냐? 2000년쯤 됩니다. 그때 국회의원이 때죠. 추 장관요. 술 좀 많이 드십니다. 이분도 술 드시면은 폭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01년 7월이네요. 7월 5일. 진중권 대표하고 등등 의원들하고 술을 먹은 자리에서 이해창 이놈, 동아일보 사주 같은 놈, X 같은 조선일보하고 이런 폭언을 막 퍼본 적이 있습니다. 아, 유명한 얘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문열 씨가 신문 없는 정보를 원하나라는 이런 그 글을 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문열 가당치도 않은 놈 뭐 이런 식으로 본인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추미애 추태 사건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이런 장관이 장사미사도 하지 않을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쳤다라고 한마디 하셨네요. 참,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랍니다. 물론 따져보니까 19년의 세월이 흐르긴 했네요. 그러면 뭐 무죄인가요? 그러나 그때 이미 추미애 씨는 몇 선 의원이었고 나이도 제법 있었고 뭐 청소년기라 그러면 성장기니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볼 수는 없네요. 자, 제가 지금부터 들은 말씀은요. 검찰하고 정부의 관계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검찰의 정치 중립화, 검찰, 경찰, 군인, 그다음에 언론, 그다음에 사법부까지 판사가 있는 그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서 이제 중립화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기관의 특징들이 물론 언론은 정부기구는 아니지만 아니까 예외를 하고 특징들이 제복을 입습니다. 제복을 입는 기관들은 항상 중립화를 염두에 두라는 그런 철학이 깔려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곳의 기관장은 그 조직 내에서 큰 사람만 임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랄까 같은 외청이라도 뭐가 있나요? 그런 외청들 뭐 병무청 뭐 관세청 그것도 물론 전문성이 있지만 외부에서 임명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경찰청장은 경찰에서 큰 사람, 검찰청장도 군인도 합참의장도 그렇고 이걸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거는 그 세계에서 중립성을 지키다가 거기에서 이제 임명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민주국가죠. 민주주의가 만세인데 민주주의가 모든 거에 능사는 아닙니다. 근데 민주주의의 제가 본질을 좀 말씀드릴게요.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됩니다. 자, 우리는 양당제제 국가라고 하니까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51대 49의 승부가 나요. 6대 4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6 내지 51%를 먹은 사람이 정권을 지는 겁니다. 그러면 막상 자기는 100% 선거에 이겨서 100의 권력을 가졌는데 집행을 하려면 49에서 40%의 반대자가 있습니다. 그걸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걸 탄압을 하게 되면 독재입니다. 권력은 100을 가졌는데 권력을 준 사람들은 한 절반 정도가 늘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이게 100이었다면 독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반대파가 항상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자기 100의 권력으로 뭘 합니까? 행정부를 이끌기 위해서 장관을 쭉 임명합니다. 근데 국민하고 많이 관련된 안보라든지 사법 책임자들은 너무 정치 영향받아갖고 야 내가 대통령 됐으니까 나의 정적들을 없애라고 검찰이나 경찰에 지시하면 이게 국가가 말이 아니죠. 그래서 장관은 그런 부서에 오더라도 그 기관들은 영향을 안 받도록 제복을 익히고 외청으로 둡니다.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오더라도 합참의장 이하 검찰총장, 경찰청장은 자기네끼리 올라간 사람들이 장을 하면서 구분을 시켜주는 거죠. 그럼 어떤 관계냐?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할 거는 못 받아들이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중립화, 여당으로부터의 독립화가 되고 또 정권이 바뀌어도 또 중립화가 되고 이렇게 가라고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 조직 내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외청 조직에 대해서도 군도 마찬가지고 간부들은 정치인 세력들이 임명할 수 있어요. 최고에 대해서는 그건 뭐 인정합니다. 합참의장을 자기랑 노선에 같은 사람을 임명한다 할 수 있어요. 임명했는데 근데 그걸 계속 밑에까지 내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 다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큰 착각이고 위험이라는 얘기입니다. 51%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100을 행사하는 거니까 상층부만 몇 개 바꿔라. 근데 이렇게 바꿔놓은 이 검찰 조직에서 조국 씨 문제를 놓고 지금까지는 수사하는 게 정의였는데 이젠 부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이 정치의 압력이 들어온 겁니다. 충돌이 생긴 거예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심 검사장은 바로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근데 거기다 바로 반발이 나왔습니다. 제 이런 경우를 저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자를 하면서 한 2번 저도 대든 적이 있어요. 선배들한테. 아주 쫄병 기자 때 한번 대들었어요. 하도 엉터 같은 선배라서 이런 한번 대들고 난 다음에 그래도 그건 아니다 싶어갖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절을 했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못할 짓인데 너무 비겁하다 이렇게. 한참 고참이 돼서 아마 논설위원도 지나고 났을 때였을 겁니다. 아, 저 양반 저렇게 하나? 돈 먹었나? 그래갖고 제 기사를 또 내 문제가 아닐 땐 가만히 있었는데 제 기사를 함부로 고쳐놨어요. 뭐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어. 왜 이렇게 했냐고 작심을 하고 따졌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더라고. 뭐 그래. 아니 앞뒤를 통하게 해야지. 이거 반말이 나가죠. 뭐라 그러더라고.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맞춰 고쳐줄 거 아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똑바로 하라고 휙 던졌어요. 제가 그쯤 할 때는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의지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제 소통 방법입니다. 그 양반이 소리 지르고 하던데 뭐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뭐 인사위원회 가서 뭐 따지면 따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도 부끄러우니까 못하는 거고. 자, 여기서 양 부장하고 신 검사장이 이렇게 부닥쳤다. 자기네끼리 하도록 둬야 돼요. 이것도 소통 방법이에요. 51%의 지지를 받았다고 하는 세력을 등에 얻은 검사장이 이렇게 넣었을 때 49%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는 양 부장이 그게 아니요 하고 충돌하면서 자기네끼리 치고받고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부장검사가 분리하니까 나중에 불이익을 받겠죠. 또 세월 지나서 자기가 정의가 되면 그때 뛰어나가는 거고. 그렇게 조절하게 두면 되는데 무슨 추 장관이 개입을 합니까? 둬야지. 응? 조국 사건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하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정치 검찰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아까 추 장관 뭐 이문열 씨 글 가지고 뭐 이문열이 같은 놈, 조선일보 뭐 이해창 같은 놈, 동아일보 사주 같은 놈 뭐 이렇게 떠든 자 이건 이미 그때 일개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어떤 거에 대해서 개입하고 그때는 뭐 개입해도 본인은 독자 수준이니까 할 수는 있지만 그 정신이 아직도 살아갖고 장관 되니까 호가호위는 아니지만 이건 오버하는 겁니다. 예. 그건 내 계급장 높으니까 따라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안 돼요.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추 장관 저는 탄핵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설사 양 부장이 잘못했더라도 이건 그들끼리 하도록 두고 자기는 조용히 지켜보고 정보 보고만 받아도요 검사들은 바짝 좁니다. 알아보라고 하다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으면 대검에 감찰부가 있습니다. 감찰로 조사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끄러울수록 자신 없는 정보가 되고요. 51%의 지지를 갖고 그것도 뭐 들쭉 그때 투표할 때 51이지 그 후로는 또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런 국가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건 가지고 자꾸 지금 이제 계급장 가지고 누르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결국 4.15 총선 때 이게 판가름 날 텐데 상가주 추태, 추미애 이 조국 씨에 대한 기소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다퉈야 되나요? 제가 쭉 정부의 권력기관을 취재해 보니까 권력이라는 게 그렇더만요. 자기 사람을 임명한다고 해. 근데 그 사람이 윤석열처럼 반대 방향으로 가면 두렵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검사장쯤 되는 사람에 또 한 사람 자기 사람 집어넣습니다. 또 그 밑에 부장검사 집어넣어갖고 이 사람이 이 기관장을 관찰하기 위해서 계속 보고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재준 씨가 국정원장에 있을 때 김뭔가 기억이 잘 나는데 그분이 청와대에 내통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와서 남재준 청장한테도 뭐 이렇게 하시오 그래서 화를 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안 거죠. 아 이자가 남재준 씨도 박근혜가 임명했으니까 박근혜 사람일 텐데 또 붙이는 거예요. 계속 정치 보유가 많은 거지. 이게 권력의 속성인데 다퉜으면 자기네끼리 다투게 두십시오. 그러면 아 정치권의 뜻이 이건가 하고 기관장이 변화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저놈이 나쁜 놈이구나 간신이구나 하고 뭐 치지는 못하지만 뭐 이렇게 그러고 가는 겁니다. 뭐들수록 이렇게 막 진흙탕에서 기어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착착착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해요. 민주주의라는 건 어차피 49%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설득을 해서 가는 거고 갈등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큰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혁명을 안 당하는 거예요. 이 정부는 촛불 혁명이라고 하니까 혁명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그렇지. 혁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가죽해역자에다가 누가 뭐 개가죽이냐 그러는 건 개혁을 개가죽이냐 이렇게 보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뭐 심재철 반부패 부장 같은 경우는 집어넣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힘을 쓰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것도 절차가 있는 거지. 응? 내가 임명했으니까 내 말 들어라. 그런 게 어디 있어? 민주주의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정부가 민주 얘기하는데 민주에 대한 훈련이 잘 안 돼 있고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구나. 독재인 줄 아는구나. 계급장 놓고 누가 딱 임명하면 완장 채워주고 모자 씌워주면 자기가 킹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 본바탕은 본태는 안 변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설득입니다. 그 사람 설득할 능력 없으면 추 장관이 윤석열 씨 만나고 설득할 능력 1시간, 2시간 뭐 지난번에 뭐 몇 분 만났다? 40분? 인사할 때 서로 각자 얘기만 한 거 아니에요. 술을 먹고 뭐하고 계속 하면서 그 받아주고 또 내 걸 관철시키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힘들죠? 그게 실력이에요. 내 사람 만드는 게. 또 신부장도 마찬가지로 연구관이 그러면 또 설득하고 야 내 입장도 이해해 주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게 단단한 조직이에요. 서로 생각하고 이 부장검사가 될 때는 생각을 하고 되는 거 저도 그랬었고 근데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뭐라고 얘기 하나 안 받아주니까 대드는 거거든. 이게 비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제2의 추태가 또 나옵니다. 제3의 추태가 또 나옵니다. 지금 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80년도에 국방위 회식 사건을 거론하면서 하나회가 일으켰던 하는데 그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때는 군인들이 굉장히 셀 때입니다. 지금 검찰 이상으로. 근데 국회만 가면은 국회의원들이 막 질타를 하니까 이제 쌓였겠죠. 그래갖고 이제 육군 간부들하고 국회 국방위 의원들이 술을 먹는 자리에서 여당 의원인 남재희 의원을 육군 인사참모부장이 발로 차갖고 피를 흘리게 한 사건이에요. 쌓여서 그런 거죠. 뭐 이거보다 더 심한 충돌이 온 거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떠들지 않았어요. 그 당시 여당. 오히려 감췄어요. 그것도 소통으로. 나중에 야당이 알고 떠들어갖고 문제가 됐어요. 남재희 의원도 크게 문제 안 삼았어요. 서로 화해하고 술 먹고 끝냈습니다. 근데 이 정부가 사람들이 뭐라 한 거면 하나의 사람들처럼 검찰이 갔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의 사람들 여러분 보시기나 했습니까? 지금 하나의 출신 군인들이 원로 군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8, 90 노인되니까 힘은 없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의 장성들이 현역에 있을 때 만난 기자들이 있나요? 아마 거의 제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저도 아주 어린 기자 때 모 사단장인데 그분 회식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딱 한잔 하더니 그러더만요. 아 내가 각한테 한마디 했다고 뭐라 그랬더니 뭐라 막 그러는데 상당히 강한 발언이었어요.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은 뭔가 하면요. 하나에 대해서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네끼리 다 해먹고 막습니다. 근데 자기네들은 대한민국을 지킨다, 육군을 이끈다는 프라이드가 있었고 소통이 활발했다는 건 제가 명확히 기억합니다. 장관, 뭐 대통령한테도 딱 하면 할 말 있습니다 하고 딱 얘기하고 관철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해주면 내가 이거 모순을 고쳤다 그러고 안 해주면 각하 뭐 이럴 수 있는 이런 남자다운 맛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소통이 되는 세상이었어요. 하나의 만도 못한 게 지금 이 정부입니다. 거꾸로 하나의 같은 조직을 검찰에 만들고 싶겠죠. 자기네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러면 그 검찰 내에 하나의가 왔을 때 추 장관하고 문 대통령이 소통할 자신이 있어요? 이렇게 계급으로 찍어 누르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전두환, 박정희는 계속 소통하고 그 후에 남재희 씨가 이렇게 그 국방위 회식 사건 얘기할 때 보게 되면 박정희 대통령 만나고 박 대통령도 그랬대요. 뭐 술 주고 담배 주면서 좀 얘기 좀 해봐. 내가 도대체 애들이 나 속이는 것 같아. 뭐야 그랬더니 그 얘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당신 친족이 국회에 너무 많습니다. 처갓집인 유긴수 의원, 조카 사이인 JP, 너 5명이나 들어와 있으니 이게 그랬더니 박정희가 묵묵히 듣더랍니다. 그게 소통이거든요. 그런 소통 해낼 자신이 있어요? 못하니까 이렇게 계급으로 찍어 누르죠. 더 하나 얘기할까요? 추 장관하고 문 대통령이 같은 파입니까? 추 장관이 친문입니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했을 때 찬성했던 사람이 추 장관 아닙니까? 이분 친문 아니에요. 그런데 소통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시적으로 서로 연합해 가는 건데. 하여간 제가 드린 말씀은 검찰은 중립화로 둬라. 그 안에서 문제는 그 안에서 해결하도록 둬라. 그리고 추 장관 당신도 옛날에 추태를 부린 적이 있으니 남 추태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고 기다려줘라. 정치가 개입하지 마라. 그리고 이 정부도 민주주의를 하려면 타협이니까 설득을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독재다. 이거를 이 정부 사람들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버되면요 위기가 옵니다. 감사합니다.